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목함지뢰와 연천 로켓포 도발로 인해 남북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끊이지 않았던 음모론이 이번 지뢰 도발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발목을 앗아간 지뢰가 아군의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까지 공개됐는데 대체 누가 이런 음모론을 만들고 퍼뜨리는 걸까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것은 북한이 의도하는 남남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자제해야겠습니다. 8월 셋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농산물 순회 수집과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민 모두가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톨도 허투루 폐기하지 않고 4, 5단계에서 2단계 유통 과정으로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배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 거창군 보건소.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거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사업,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거창군은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해바라기가 만개했고 벽화를 그려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6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식재한 남상면 대현마을 해바라기의 만개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마을은 올해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색깔 있는 마을 농촌 현장 포럼을 시작으로 교육과 견학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쳐 해바라기 10,000제곱미터를 식재하고 경남대학생 봉사단과 연계하여 마을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는 등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현마을은 추진 중인 창포원이 면 중심지에 위치한 마을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과골 고재면에서는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해 면민 모두가 하나 되는 흥겨운 잔치가 됐습니다. 고재면 체육회가 지난 8월 15일 제22회 사과골 고재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면민들을 비롯한 출향인들과 기관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면민의 화합을 위해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는
식전 행사로 마라톤과 풍물놀이로 시작하여 400m 계주와 윷놀이, 공굴리기, 제기차기 등 각 마을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응원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오후에 진행된 면민단합 한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의 멋진 노래와 춤으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 정현석 고재면장과 변상원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하며 하나된 고재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17개 모든 마을이 참가했고 1등은 소낭마을이, 2등은 산양마을, 3등은 항림마을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고재면 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면민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천면은 면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하는 면민체육대회를 열어 면민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위천면에서는 지난 8월 15일 사마솔숲에서 광복 70주년을 경축하고 면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위천면민 체육대회가 성료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신성범 국회의원과 조선재 도의원, 김종두 형남현 군의원, 강신화 교육장, 안권식 재경위천 향후회장과 관내기관 단체장 및 출향인들을 비롯한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전 8시부터 족구와 배구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투호 경기, 윷놀이, 바둑대회와 게이트볼, 면민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푸짐한 경품 추첨으로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면민과 향후들이 함께한 열띤 운동 경기와 민속놀이를 통해 단합된 위천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위천의 모습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면민 노래자랑은 각 마을에서 2명씩 참가해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을 뿐 아니라 음악과 춤으로 면민들이 하나되어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상면에서는 지난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면민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북상면은 지난 15일 광복 제70주년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면민체육대회를 북상면 갈개숲 일원에서 주민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오전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종목별 운동 경기가 진행됐으며 2부 순서로 면민 노래자랑이 이어져서 면민들의 숨겨두었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무대 앞으로 나와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많은 주민들의 열띤 운동 경기와 풍성한 경품이 더해져 자발적이고도 폭넓은 주민 참여 등 활기찬 북상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될 북상면의 모습을 기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창군의 꿈의 주택,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가구당 연간 480만 원가량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8월 20일 거창읍 송정도시개발지구 내에서 이홍기 군수와 이성복 의장, 군의원, 태경봉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 본부장과 거창읍 이장단, 최용웅 주택조합장과 조합원 및 산양종합개발 최철관 회장과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정도시개발지구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패시브하우스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을 융복합한 사업으로 거창읍 송정도시개발지구 내 2로트 7,520제곱미터의 28가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연간 480여만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효율 저에너지 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창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3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2012년도 5월 이홍기 군수가 독일의 환경도시인 프라이부스크시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패시브하우스 지구 단위 지정과 군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패시브건축협회와 업무제휴 협약 체결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경험 축적과 제도 정비 등 계획성 있게 준비해왔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송정도시개발지구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 사업은 거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고효율 저에너지 주택단지를 전국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 패시브하우스 보급 및 확산에 거창군이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19일 거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5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19일 거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홍기 군수와 장민철 부군수, 한정길 거창 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5개 단체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은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가상의 괴한들이 관사를 폭파하기 위해 진입한 상황을 가정하에 실시됐습니다. 괴한들이 총기 난사 및 폭발물을 터뜨려 화재 발생 및 건물 붕괴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경찰 순찰차와 구급차 등 각종 장비가 동원돼 마치 실전을 방불케 했고 훈련 참가자들의 신속한 대피와 침착한 대응으로 초기에 완전히 진압하여 상황이 빠르게 종료됐습니다. 아울러 실제 훈련 등 심폐소생술 시범 훈련을 실시하여 참관인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으며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유관기관 간 사전 연습 및 역할 부담 등 도상 훈련을 실시하여 단계별 행동 절차 숙지를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테러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비상사태 및 재난재해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거창군은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이번 선정에 따른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7일 남하면 월곡마을회관에서 이홍기 거창군수와 이성복 거창군 의회 의장, 권재경 군의원, 남하면 기관단체장과 마을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무단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참여형 산불 예방 정책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은 논과 밭두렁, 농업 부산물 및 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15,851개 마을과 거창군 267개 전 마을이 참여하여 경남 62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거창군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5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거창군의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거창읍 구산마을과 옹양면 어인마을, 위천면 강남마을, 남하면 월곡마을, 그리고 가조면 월천마을이며 각 마을에는 현판 및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여 앞으로 더 많은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을지훈련이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됨에 따라 17일 전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발령했습니다. 거창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홍기 거창 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 담당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보고회는 주간 부서인 안전총괄에 관한 보고와 각 부서별 전시 대비 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창군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국지도발 및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을지연습에 들어갑니다. 이홍기 군수는 이번 을지훈련이 올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최근 북한의 목합질의 폭발과 같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의미 있는 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난재해나 안보 문제의 중요성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 을지연습 전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거창군은 18일 장민철 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군 경찰 등 3개 유관기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을지연습 전시 주요 현안 과제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이날 전시 주요 현안 과제로 전기시설 응급복구 대책 및 안전조치와 소화전 공급, 인명구조 등의 안건으로 군청 상황실에서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전시 주요 현안 토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20일 항노화 힐빙 건강장수 특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8월 20일 오후 항노화 힐링 건강장수 특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이홍기 거창 군수, 장민철 부군수를 비롯한 중소기업청의 관련 공무원과 전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해 특구 연구 용역 보고회를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진행했습니다. 항노화 분야는 경남 미래 50년을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며 이와 관련해 거창군에서는 온천산림 레포츠 휴양 등 체험 위주 항노화 특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항노화와 관련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에서는 주민공청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특구위원회 시민 승인 등 행정 절차도 2016년까지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완공을 통해 대도시 1,500만 명을 1시간 내 유입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외부에서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 또한 최대한 살린다면 항노화 체험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2003년 8월 22일 에너지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자율적인 소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밤을 밝히는 불빛을, 편리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 빛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별빛, 달빛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전기의 소중함까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생물이 생숙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기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